제2기 동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용역은 지난 4월 20일 착수해 9월 20일까지 총 5개월간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거쳐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용역기관의 최종 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장 김희섭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저희 고령 친화도시 조성 용역이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과정을 거쳐서 오늘 최종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령 친화도시 제2기 추진은 우리 동구가 처해 있는 초고령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우리 동구가 고령 친화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릴 텐데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었을 거라고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검토 과정을 거쳐 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업로드 시키고 2024년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제2기 동구 고령 친화도시 재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 친화도시 추진 성공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용역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 이훈희 원장님께서는 제2기 동구 고령 친화도시 조성 관련 최종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 친화도시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그 서론과 그 다음에 이제 2기 부분에서 이것이 2장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인천 동구청이 가지고 있는 현실들, 그 다음에 이제 방향들을 뽑기 위해서 좀 저희가 2차 자료 데이터하고 FGRE, IPA 분석 등을 실시를 하였고요. 3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성 방향,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제시들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아까 부부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동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약 25%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영유아들을 제외하고 나면 생산 가능 인구 보통 한 3분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당히 좀 고령화되어 있는 지자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1기 때 수립되었던 이 고령 친화도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고요.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제2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조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게 뭐 착수보고 때나 중간보고 때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기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였고요.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2년에 한 번씩 노인 실태조사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 인천 광역시 차원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그리고 좀 최신의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동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조사를 보통 이렇게 3단계로 표집을 하고 있거든요. 직계구 요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동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비율을 계산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모집단을 잘 대리해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보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노인 부분만 뽑아서 재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지만 이제 그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과 오늘 참여해주신 위원분들께 부탁을 해서 저희가 델파이와 이 델파이를 하면서 IPA 조사실까지 같이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 동구청이 가야 되는 방향이 어떠한가. 또 하나는 그 기존 1기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 사업인지, 또 기존 사업들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IPA를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요. FGI 조사는 이제 실제 그 동구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있는 데이터를 재분석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미이용 사유가 1순위가 좀 서비스 신청 자격이 엄격하다. 또 하나가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움 요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기준 완화는 사실 좀 기초지자체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홍보 방안에 대한 좀 초점을 잡아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요. 비교적 부족한 일자리 공급 현황이 또 동구청의 데이터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 창업 과정의 주요 어려움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에 대한 점수가 좀 굉장히 있었고요. 또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취업이 어렵다라는 점. 또 반면에 여가문화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비스의 인지 수준이 약 19.8% 정도로 조금 낮은 편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향후 이용 의향은 거의 4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당연히 이 여가시설을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킨다든지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 방안을 좀 개선한다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동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상당히 높은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만 정책 영역별 시급성도 높은 편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측면도 반드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입니다. 공무원분들과 조성위원회분들을 구분해서 돌렸을 때 건강과 활력이라는 이제 어르신들 중심 우리 논의가 나온 부분들이 아무래도 위원회 분들이 좀 더 가까웠고요. 반대로 이제 안전이라든지 이제 편안 이런 시설,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은 실제로 이 고령친화 도시를 집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하드웨어에 가까운 측면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령친화 도시 관련 주요 의견들이거든요. 이거는요. 델파이에서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과 정보는 역시 모바일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겠다. 또 노인 인권 지킴이라든지요,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고 등등의 이러한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IPA 조사 결과입니다. IPA 조사를 돌렸을 때요, 저희가 엑소축이 중요도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이 개선 필요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각각 저희가 8대 영역을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개선 필요도의 순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교통 측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교통이라는 게 완전히 준공영제의, 물론 버스가 준공영제의 특성을 갖긴 하지만 완전 공영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버스 회사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동구청을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올 때는 택시를 타고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일부러. 근데 교통편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FGI를 해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안행이 전문위원들하고 행안부 쪽에 좀 확인을 해보니
뭐 재물포구 뭐 개편 문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바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받지는 않을 건데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앞으로는 그 개편이 고려됐을 때 교통 측면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구청 자체적인 재원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항상 모든 지자체에서 나오는 1순위는 지역사회 보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쉽지 않죠. 그 이유가 보건이나 복지나 요양이라는 영역이 결국은 중앙부처나 광역단위의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거를 벗어나서 집행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근데 동구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이거 내용들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A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조성위원회 분들은 확대대가 오히려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안 등이라든지 LED 교체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부 공간과 건물도 가능하겠지만 주거 영역에서도 당연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LED를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언어라든지 이러한 신호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거고, 어르신 품위 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지출형 사업이기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품위 유지뿐만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발소 라든지 이런 데에서밖에 지금 활용을 못 하셔서 그걸 좀 사용처를 좀 넓히는 방안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1기에서 진행됐던 사업들 중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범위가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이게 고령 친화도시 사업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나라는 의미도 조금 있었고요. 또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경우가 실제로 저희가 FGI를 조사를 해봤을 때도 어르신들이 잘 체감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조금 2기 때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조금 수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 보였고요. 요거는 지금 FGI에서 좀 나왔던 의견들만 뽑은 내용들입니다. 지역복지와 건강 부분에서는 좀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화도진 소식지가 아무래도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를 합니다. 도착하는 시간이요.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은 조금 더 빠르게 도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어도 지나는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들을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너무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지 말고 오히려 초급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하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스마트폰 같은 교육을 동구청 유튜브에 올려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내가 까먹더라도 다시 볼 수 있으니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또 이제 공공연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요구가 높았고요. 또 이제 남성 어르신의 경우는 이제 조금 경로당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다라는 의견도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남성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프로그램 단위에서 남성 어르신 이제 레시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역시 우리 사건, 사고 사망 이순인 낙상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계단과 경사로가 좀 높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미끄럽다. 미끄러운 도로가 있고, 또 인도에 대리석이 깔려 있는 데는 특히나 눈이 오면 너무 미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불규칙한 버스 배차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보장 조사를 노인 부분만 뽑아서 재분석을 했었고요. 델파이, IPA, FGI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조정 방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동구청은 이미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성실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셨고 실제로 집행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만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미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동구의 선결 과제로는 좀 더 어떻게 더 공고화할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였고요. 나이 제약이 없이 평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뭐 이제 좀 거버넌스, 우리 위원회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또 이제 어르신들의 선택권과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예,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계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또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지가 좀 강하신 게 확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봤을 때 방향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및 동구민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모니터단이든지 이런 좀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용역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또 민간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1기 때 수립되었던 비전 체계도입니다. 비전은 어르신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구였고요. 목표는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추진 전략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기 비전 체계도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전 체계도를 무슨 용역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면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청장님께서 처음에 수립하셨던 비전 체계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에서 이게 100세를 집어넣습니다. 100세 행복도시 동구라는 게 비전이고요. 철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령 친화 도시뿐만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이슈나 뭐 이론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가장 관통하는 3가지 이슈가 이겁니다.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사회적인 부양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충분히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 활기찬 노년하고요. 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하고도 연관도 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에이징 플레이스이고요. 하나는 어르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세대 간 결속이라는 이 3가지를 철학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3대 목표로는 활동적인 참여도시, 여기에서는 이제 일자리라든지요, 여가활동, 의사소통과 정보가 활동적인 참여도시의 목표로 들어가 있고요. 조화로운 배려도시에서는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환경 편의성, 그 다음에 주거환경 안정성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배려프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초합이 맞춰져 있습니다. 편안한 힐링 도시에서는 건강과 지역 돌봄, 존중과 사회통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각각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2기에서는 구성을 하였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기존에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대다수라서 아마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2기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하나 남는데요. 우리는 기존에는 대부분 사업별 평가만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됐는지, 부족했는지,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는 MBO, 목표관리제에 입각을 해서 부서에서 자체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지표들도 같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차원의 평가. 원래는 국민 체감도 평가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체감도 조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요. 오히려 모니터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요, 뭐 이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함의를 봤을 때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 기관장, 그러니까 청장님이겠죠. 청장님과 이제 공무원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돌봄 SOS라고 해서 25개 지자체가 또 별도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복지뿐만이 아니라 요양, 의료, 주거, 생활지원이라는 이 5가지 영역이 학제 간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직종 연계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이 다직종 연계입니다. 이걸 치매 전 단계, 요양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부서, 발주부서에서는 이 8대 영역을 항상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과 국민뿐만이 아니라 고령자, 베이비 부머 등의 의견이 항상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함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동구청은 좀 타 지자체랑 다르게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신규 사업이 나오게 되면요, 회람도 제대로 안 돼요. 회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아예 담당 부서까지 지정이 어느 정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를 드렸죠. 너무 준비를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인생 인모작 교육과정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인생 인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구정소식지 내에 어르신판 콘텐츠를 좀 수령을 하자. 어르신만을 위한 별도의 이러한 그 소식지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기존 소식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내용들을 좀 수록을 해보는 건 어떻겠는가. 활자 크기도 좀 더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언어로 그 어르신 특화된 내용들을 콘텐츠를 좀 수록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효문화 도시 동구가 아무래도 효양성지도사라는 단일 제도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문화 도시 동구라는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계가 된 거고요. 노인 학대 및 낙상 예방 교육.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낙상이 노인 사고로 인한 사망 이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낙상 예방 교육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들, 이거는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주마다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동구청에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찾아가는 말법 상담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르신들 일자리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되겠고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동도 불편하신데 같이 동행도 해드려서 접수도 도와드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결제하고 하는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나 일자리로 연계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선도적인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조금 체계화가 되고 구체적으로 된다면 제 생각에는 보도자료 많이 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요. 그래서 동구만의 특화된 사업, 어르신 병원을 같이 가네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행복을 전하는 실버 택배 같은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구의 노인 정책은 기존의 고령자만 포함하지 말고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까지도 포함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그 일자리 사업이 너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좀 더 다양화시켜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이요. 하물며 더 축소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음과 같이 이거는 장기 과제입니다. 5년 동안 고령친화 도시를 진행하시면서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일자리로 체인지 메이커 일자리, 세대통합 일자리, 재능기부 일자리, 소득보장 일자리 등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기존의 일자리 지원기나 기관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성동구청과 노원구청에 제안하였던 주식회사 형태의 일자리 지원기관을 장기적인 시간에서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효사랑 목욕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실 걸로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조사들도 좀 필요하겠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이라든지 경력, 노하우들을 좀 판단을 해야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를 젊은 층에게도 전수할 수 있고, 저희가 종로구청 같은 데는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종로에는 열쇠방도 있고 시계방도 있고 이런데 이 어르신들, 성수동 가면은 구두가 있고 이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어르신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젊은 층들은 그 지역에서 특화된 이러한 서비스들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좀 우선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체인지 메이커 일자리 같은 것들,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확대하는 일자리거든요. 세대 통합 일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뭐 수제화가 됐든 이런 것들도 세대 통합 일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능기부 일자리, 한의원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르신이라든지 체육 강사 이런 어르신들이 은퇴하셔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조도 가르쳐드리고 하는 이런 재능기부 일자리라든지, 또 하나는 소득보장 일자리. 소득보장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각각에 대한 사업, 그 일자리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최종 보고에 대한 발표이고요. 아마 제가 지금 바로 질의응답까지 이어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최종 성과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을 하시겠죠? 네. 연구 결과에 대한 PPT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진행을 하시면서 세세하게 동구의 어르신들의 입장을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이제 동구가 발전 가능한 우리 이제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대안 제시에 맞게 저희가 특별한 다른 어떤 것들을 한다기보다도 이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적극적으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간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우리 그 동구의 고령 친화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처음 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계단이라든지 계단턱, 그리고 화장실의 미끄럼 방지 기능,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옆에 또랑이 있고, 또랑 옆에 밑으로 이제 운동시설 쪽으로 내려오는 유모차 다니고 휠체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데 시공한 지는 좀 오래됐고 그래서 단차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이었어요. 얼마 정도였냐면 많이 나는 데가 한 3cm 정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다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우리 같이 저도 이제 젊은이 측에 들어가니까 우리 같이 젊은이들은 보폭도 크기도 하고 그리고 발을 이렇게 뛸 때 위로 높게 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없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폭도 좁으면서 그리고 발도 높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중심을 흔들릴까봐 걱정되고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턱에도 2cm, 3cm 밖에 단차가 안 나는 턱에도 넘어지시고 부상을 입으면 크게 또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높은 턱은 아닌데 원래 우리 동구에서 그 보드볼로 걸어가다 넘어지는 경우에 5cm 넘는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해줘요. 근데 5cm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안 해줘요. 예, 면책을 해요. 이 정도는 걸려 넘어질 정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 동구는 고령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행의 문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용역을 맡아서 주관하신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여기 본 책에 보면 그 손님 이동이 노령 부양비가 70.05%로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동부에 관한 노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그 70.05%인 손님 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노령비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동에 대한 특별한 뭐 배려라든지 좀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신 것도 있으신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연구 결과의 지표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확 띄는데 그 어르신 병행동의 서비스가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9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수치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수행 인력이 60명인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게 뭘 제공하겠다는 건지 차량까지 제공하겠다는 건지 차량을 제공하면 사실 구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60대를 제공하실 건지 30대를 제공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게 진료비까지 수납이 본인이 해도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게 연계해야 될 업무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 문제점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제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 연구에 좀 두셨으면. 예, 그 말씀하셨던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연구진들이 설계한 방식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요 동구청에서 지금 시범 사업 비슷하게 실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아마 지금 사업을 더 1년, 2년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좀 개선사항이라는 문제점들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그걸 보다 더 이제 개선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의미를 더 둬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를 뭐 자원봉사화 시킨다든지 차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하게 재정 지출로만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뭐 착수보고 때나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일자리 주식회사 같은 게 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부서에서 시설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확장 발전시켜가지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우리가 이제 당초에 1기 때는 이런 사업이 빠졌었기 때문에 2기에 이런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런 게 한 겁니다. 보다 더 발전된 모델들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제 아까 저희가 뭐 서울 지자체 예를 들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가 그 아까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해서 그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이제 임산부에 대한 병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혼자 나오는 아이들을 위한 택시 서비스까지 연결을 시켜놨어요 거기는 지금. 근데 거기서는 그 주식회사 자체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걸로 어르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자원봉사 센터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 자체는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의 이름을 걸고 선도 모델로 발전시켜도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 다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신 거랑 또 발표하십니다. 특히 여기 잘 됐나 봐요. 질문이 별로 없으시니까.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이 최종 요격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물론 고령 친화 도시 재인증 받는 데 활용을 하겠지만 최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활용을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잘 됐다고 하는 사업들은 또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새로 제안한 사업들은 또 우리가 또 잘 또 이렇게 갖고서 잘 만들어서 또 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신 말씀 중에 이제 모니터로 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뭘 필요하시는지 모니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잘 진행을 해서 저희 이제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데 정말 고령 친화도시로 정말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정말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도시다.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